현재 시간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대응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이런 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과연 특징주를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 드릴게요.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덥죠. 밖에 오늘 나가서 너무 이 열기 때문에 뜨거웠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차분합니까? 속상하네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조금 흔들린 게 내심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정말 종목별로 좀 상이하긴 했습니다만 잘 버티면서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밀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짧게 밀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부분, 즉 삼성전자에서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로 흐름들이 움직이는데 개별주들 거의 근 3주 동안 K뷰티, K푸드, 이거 K 붙여가지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종목별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보다는 조금은 관망장세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 오늘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김태성 본부장님의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네요. 고스톱 투자의견 적중률 80%에 달했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인기 검색 상위라던가 신규 상장주들 혹은 거래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이버, SK하이닉스, 인그루드랩, 삼성전자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라메디텍으로 볼게요. 신규 상장주예요. 네. 오늘 신규 상장주로서 나름 오전장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약간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 이게 또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타이밍이 다소 좀 아쉽다. 한 주만 더 일찍 상장을 했다면 맞아요.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이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 제품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결국에 시장에 이제 대안주, 대체 종목이 저는 정확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클래시스라고 하는 혹은 비올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짧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 시초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밀린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안에 반등이 없었을 시에는 아마 이번 주 후반까지도 조금은 더 밀릴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메디텍 같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사실 펀더멘탈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봉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기업을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하이로니카 같은 기업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아서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못 올라간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품에서도 유럽과 북미 그 다음에 다시 돌고 돌아서 종합관에 대한 매출 회복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미용 의료기기도 그런 쪽을 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대장은 클래시스와 비올이지만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 이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하이로니카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위치와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안으로 워낙 이 시장 안에서의 대표적인 클래시스가 있고 또 대안주로 하이로닉도 있다 보니까 라메디텍의 신규 상장 효과가 점점 후반 들어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약간 APR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당시 APR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서 첫날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쭉 밀리다가 다시 이내 회복해냈거든요. 라메디텍도 보니까 전문가용 혹은 홈케어용 레이저 기반 기술을 갖고 있던데 APR처럼 부활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APR이 조금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메디텍이 APR처럼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라메디텍에 대해서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그 기업이 안 좋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장을 한 첫날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실, 실력보다는 수급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에 저는 그 변동성이 지금 클 때 저는 시청자분들이 그 위험성을 너무 무릅쓰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멀리서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만약에 이제 라메디텍이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 기대치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맞춤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메디텍은 여기서 스톱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규 상장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보시죠. 이번에는 장중 급락하고 있는 인구루드랩이에요. 네. 오늘 화장품주가 차실현 때문일까요? 음봉 전환 혹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현재 구간 기회입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위기입니까? 일단 조정은 기회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조정을 우리가 받아내기에는 현재 구간은 그렇죠. 그동안에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화장품주의 정말 대장은 실리콘2죠. 우리가 이제 실리콘2라고 하는 기업의 방향성을 보면서 이제 2등주, 3등주를 언제 매매할 거냐 아니면 이들이 언제 시세 날 거냐 항상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리콘2가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을 안고 있었고 목요일과 금요일 날도 거래량이 계속 붙지 못하던 상황.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그 하위단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일제히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그들은 지금 부담감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신고가 영역, 그들이 만들어낸 실적을 그들이 깨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최근에 또 실리콘2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 뭐죠? 6월달 들어오면서 실리콘2의 어떤 선정량, 톤수를 봤더니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1분기보다도 더 좋은 2분기 성적표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전 지금보다는 한두 차례 추가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뭐 기술적으로 보면 21선과 61선의 조정 그 길목에서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처럼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자칫 매수를 좀 빠르게 하면 저는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루드랩과 화장품주의 조정은 기회일 수 있는데 네. 오늘 나온 첫 번째 기회에서 바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여기서 저희는 관망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리면서 네. 한 발을 조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루드랩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장은 스톱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시죠. 오늘 사조대림 상승 테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우량이 급락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음식료주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오늘 시장에서 사조그룹주는 거의 마지막 타자였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사조대림은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먼저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는 음식료주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김밥이라고 하는 제품에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밸류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밸류업을 받을 만한 명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K자를 붙이면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었던 쪽이 K뷰티와 K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전체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지금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 후반부에 음식료 업종은 어떤 이슈까지 있었냐면 정말 명분 없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육계 관련주도 그렇고요. 특히나 SPC 삼립도 지난주에 움직였으며 네. 그리고 뭐 샘표와 같은 기업들도 확실하게 수출 매출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다라는 투심 때문에 같이 움직인 상황이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음식료 업종도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확실하게 혹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그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주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조정을 저는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지금 김 가격 상승 그리고 김밥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북미 시장의 흥행도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라면보다는 이제는 김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우양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사조 대림 또한 조정 시에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라면보다 김밥 쪽에 더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네. 취향이십니까? 그것보다 라면은 너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K푸드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동의를 안 해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도 물론 좋지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기 때문에 혹은 호가 물량이 얕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일 때 이들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이 좀 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 네. 네, 하지만 김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늘의 조정은 앞서 화장품처럼 매수 기회는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라는 의견에 스톱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보도록 하죠. 거래가 크게 급증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화승 R&A입니다.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유독 강한 것 같네요. 좀 특별점이 있습니까? 뭐 오늘 오후장 코너에서 대체적으로 모두 자동차 부품주를 좀 다뤘기 때문에 네. 저는 짧게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SL, 화신, 서현이야 당연히 이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뒤늦게 움직이는 화성 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스토리가 하나 있죠. 2017년도에 현대모비스에서 이 기업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화성 R&A가 만들어내는 이 고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그룹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상한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화성 R&A도 인도 시장에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영업 마진율이 좋지는 않지만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판가 인상을 하면서 영업 이익률도 점차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덜 움직인 혹은 덜 부각받았던 종목을 좀 찾아보신다면 화성 R&A도 한번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일까요? 고 하셔야죠. 네. 그럼 내일 뭔가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지요? 단기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갭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하는 이슈는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 매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없으셨던 분들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내려오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 R&A 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50일째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예요. 참 대장주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눈에 띄는 게 신고가 기록한 날 윗꼬리 달고 좀 쉬었다가 또다시 신고가 기록하고 이 패턴을 지금 몇 주간 하고 있어요. 아마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SK하이닉스가 가면 뒤이어서 삼성전자도 따라오지 않을까? 내 종목도 가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팔고 기다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못 따라오는 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또 엔비디아와 삼성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불편한 또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이제 갈 때 됐는데 하셨던 분들도 아직은 삼성전자가 조금 힘든가 보다. 일단 SK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 법한 뉴스이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보자라기보다는 길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 의견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HBM 이야기만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존 D램에 대한 쇼티지 가능성도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HBM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은 꼭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00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네. 당황스럽네요. SK하이닉스 요즘 또다시 시총 2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넥스 넘어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사 10가지 종목 정리해 드리죠. 고냐 스톱이냐, 라메디텍과 사조대림, 그리드위즈, 인그루드랩만 스톱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고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일단 화성 R&A. 저는 여러분들이 상한가라서 지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저도 지금 거의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라서 좀 아쉬운데 만약에 내일 갭상승 이후에 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지금 완벽한 대칭을 이뤘어요, 차트에서. 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4,200원을 제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상승하실 시에는 7,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바라보자. 그동안에 화성 R&A 같은 경우에는 재무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불확실성들이 이제 한 번에 지금 해결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 그리고 5,000원 이하에서도 매수 가능하고 상한가가 살짝 풀린다면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베스트 종목으로 이야기했던 YC도 한 주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한 19% 수익이 났는데 이 YC는 그만 포트에서 아웃시킬까요? 더 들고 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시세가 난 쪽은 윗꼬리가 좀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화성 R&A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0가지 특징주들 빠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